실전투자대회 우승,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한 번만 1년 누적 1위 저는 우승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계좌입니다. 저는 우리 노란톡방 가족분들과 함께 함께 갑니다. 함께 끝까지 함께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공부를 해야죠. 오늘도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는 공부라고 봅니다. 주식 매매를 오래 하려면 오늘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매매가 이제 초보자일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 초보자를 조금 벗어나시면은, 초보자에서 벗어나면 결국 주식은 선절 싸움이에요. 결국 주식은 선절 싸움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주식은 선절 싸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오늘 이제 제가 우리 그 카카오톡방 오픈 채팅에 계신 분들과 함께 대략 2,000분, 3,000분이 넘어가요. 우리 카카오톡방 가족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볼 내용은 주식 매매 가장 중요한 선절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같이 조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대략적으로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 칠게요. A라는 종목을 10,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A라는 종목을 10,000원 정도 매수했는데 한 9,700원 정도 되면은 97,000원, 9,700원 정도 되면은 이때부터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0,000원에서 9,700원, 10,000원에서 9,700원 되면은 이거는 뭐 빠진 게 아니죠. 빠진 게 아닌데도 언제 선절해야 되나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차트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됩니다. 이 차트에 너무 함몰되시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매수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보셔야 돼요. 기업의 가치를 보셔야지만 올바른 선절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좀 풀어가 보죠. 쉽게 풀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 내가 매수한 종목이 급등주. 내가 급등주를 매수했는데 왜 급등했는지도 몰라. 왜 급등했는지도 몰라. 그냥 매수한 거야. 매수하라고 하니까. 이런 급등주를 고점 추격 매수를 하셨다. 이럴 때는 선절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5% 이내에서 선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급등주를 추격 매수로 따라가셨을 때는 5% 이내로 선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테마주, 뭐 정치인 테마주 급등하길래 따라갔다. 5% 이내에서 선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테마주들, 급등주들, 이런 종목들은 5% 이내에서 선절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급등주가 아닌 종목 뭐가 있어요? 뭐 성장주가 있죠. 정책 수혜주도 있겠죠. 정책 수혜주. 한마디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은 가치주. 정책 수혜를 받을 예상이 되는 종목이거나 앞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 산업군이 결론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뭐 최근에 보자면은 뭐 2차 전지들이 뭐 그런 종목에 가장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뭐 2차 전지에서 이 첨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첨보를
10월달부터 첨보는 사야 된다, 첨보는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우리 카카오톡방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10월 초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첨보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이 16만원 구간대에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16만원 구간대에서 첨보를 매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빠졌죠? 대략적으로 첨보가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첨보는 이제 2차전지에서 유일한 그 2차전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들고 가셔야 된다. 첨보 들고 가셔야 된다. 결국엔 첨보가 우리가 매수했던 16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16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첨보 같은 경우에 35%나 상승을 했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 35%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첨보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상당히 좋았던 성장주였는데, 최초 매수가 대비 20% 정도 빠지고, 결국에는 매수가 대비 30%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점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단기 저점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50%의 상승이 일어난 종목이죠. 제가 이 직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급등주들, 이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했죠? 급등주는 5% 이내 손절하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첨보 같은 경우에는 5% 빠졌다고 선절하고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5% 빠졌다고 선절하고 그런 종목이 아니고, 오히려 단기 바닥권을 포착을 하셔가지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한번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바닥권을 찾아서 추가 매수를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추가 매수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평단가가 좀 조정이 되겠죠. 단가가 조정이 되면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비중을 덜어내고 우리가 최초 들어갔던 비중만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절에 조금 개념이 약간은 잡히시죠? 약간은 잡혀. 선절은 뭐 무조건 뭐 5% 빠졌다고 선절하고 10% 빠졌다고 선절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카톡방 지금 교육 듣고 계신 분들 답해봐. 선절 5% 빠졌다고, 아니면 뭐 10% 빠졌다고 기계적으로 선절해야 돼? 기계적으로 선절해야 돼요? 아니라 이거죠. 5% 빠졌다고 10% 빠졌다고 기계적으로 선절하는 건 어떤 거? 급등주나 테마주 고점 추격 매수 했을 때는 위에처럼 이런 기계적인 선절을 하셔야 됩니다. 급등주나 테마주 고점에서 추격 매수 했을 때는 이 기계적인 선절을 해야 돼요. 기계적인 5% 자기가 정해놓으면 돼요. 5%나 10%. 5%나 10%. 하지만 제가 이 직전에 말했던 이 성장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속해져 있는, 그리고 매출의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5% 빠졌다고 10% 빠졌다고 기계적인 선절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기계적인 선절과 그리고 단기 바닥을 기다리는 단기 바닥을 기다리며 선절값을 최대한 너프하게 잡아놓는 종목과 확실히 종목의 구분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기계적인 선절을 해야 될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런 첨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선절을 하면 안 되죠. 어차피 이 종목은 매출 성장이 앞으로 크게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야죠. 그냥 들고 가는데 마냥 들고 가면 안 되고 적절하게 추가 매수를 해야죠. 적절하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추가 매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3% 정도 빠지면 매수, 5% 정도 빠지면 또 추가 매수, 10% 빠지면 추가 매수. 이 문제예요. 빠질 때마다 조금 흘러내리면 무조건 추가 매수 잡는 거야. 무조건.
이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고생합니다. 심리적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추가 매수는 몇 프로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 매수는 무조건 단기 바닥권에서 해야 돼요. 단기 바닥까지 기다려야 돼. 설령 이 종목이 20%까지 빠지더라도 단기 바닥이라는 확신이 안 들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단기 바닥이라는 확신이 안 들면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단 이게 해당되는 종목은 뭐라고? 성장주들. 급등주나 테마주 이런 거는 기계적인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지금 이 부분만 쉽게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어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손절을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몇 종목 더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몇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을 한번 봐보죠. 넷마블.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최근 작년 후반기부터 좀 보자면 넷마블이 이 17만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넷마블 같은 종목이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있죠. 넷마블이 망해? 넷마블 안 망해. 넷마블 안 망해요. 게임 회사에서는 NC소프트 만큼이나 시총이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 5% 빠졌다고 선절하고 10% 빠졌다고 선절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넷마블 같은 종목은요. 그렇다고 빠진다고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해? 그것도 아니에요. 넷마블 같은 종목은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런 장기 눌림목에 나타나는 이런 구간대가 이제 단기 바닥이 형성된 겁니다. 단기 바닥이 형성된 거예요. 이 단기 바닥이 형성되는 이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단기 바닥으로부터 넷마블이 지금 얼마가 어느 정도가 올렸냐? 단기 바닥으로 봐도 넷마블이 지금 20% 이상이 올라온 가격입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지금 시작이죠. 넷마블이 이제 상승의 시작이에요. 넷마블은 뭐 17만 이상 단도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들,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함부로 5% 빠졌다고 선절 날리고 10% 빠졌다고 선절 날리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기계적으로 선절을 해야 될 종목이 있고, 또는 어느 정도는 좀 보유하면서 단기 바닥을 찾아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한 또 이 교육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하십시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가끔씩 해드리는 이 강의 꼭 들으시면서 많은 걸 조금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